날카로운 안목으로 시장을 보고 제대로 옥석을 가려서 투자할 수 있게 도움 주시는 분이시죠. 시장의 맥 짚어주실 분, 하나금융투자 반포 WM센터 박종환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 시장 계속 답답하고 첫 질문 매번 똑같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시장 지루하고요.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번 11월 기준으로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코스피 대비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훨씬 좋게 나타나고 있고 미국 증시도 다우에 비해서 나스닥 시장의 움직임이 훨씬 좋습니다. 오늘도 지금 장 초반이긴 하지만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이 더 좋은 이런 흐름의 원인을 일단 몇 가지 분석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확진자 수가 다시 폭증을 하고 있죠. 예. 확진자 수가 이제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런 위드 코로나로 다시 재개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졌었던 그런 제조업을 비롯해서 유통, 소비 업종들에 대한 이 투심이 전체적으로 좀 위축이 되는 면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 코스피 대형주들의 흐름을 좀 계속 발목 잡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시총 탑2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사실 최근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3위 기업 마이크론이 이번 한 달 동안 한 25% 정도 올랐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사실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제 우려는 어느 정도 좀 종식은 되어가는 상황. 물론 이제 내년 1분기 정도가 이제 비수기로 보고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하락이 1분기 정도까지는 지속이 된다 하더라도 한 2분기 기점으로 다시 이제 돌아설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가운데서 메타버스라든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시스템에 들어가는 서버 수요가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다시금 늘어나는 관점에서 이 서버 디램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좀 유심히 보셔야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서버 디램에 대한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체 한 3가지 정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AMD 그리고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업종을 보신다면 삼성전자보다는 사실 SK 하이닉스를 좀 더 권장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미국 마이크론 3위 업체가 그렇게 25% 주가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오르지 못했다. 이것은 역시 어떤 이제 글로벌 마켓 플로우 자체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이 그 지수, 그러니까 MSCI 지수 기준으로 지금 신흥국에 편입이 되는데 역시 선진 지수에 좀 더 자금 흐름이 지금 좋게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그런 괴리감이 나타났다. 하지만 내년도 하반기를 열어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은 좀 더 적극적으로 가지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통상적으로 이제 6개월 주가가 이제 선행을 항상 해왔죠. 그 이상 선행을 했었던 적도 있는데 뭐 내년 2분기 기점으로 본다면 지금 한 6개월에서 이제 한 8개월 정도 시차를 지금 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이제 본격적으로 또 메타버스 향, 이 하드웨어 업체들에 대한 또 기대감이 커져가면서 서버 디램에 대한 또 이야기들이 내년 하반기 충분히 더 톤업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서버용보다 PC 쪽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서버 디램 그리고 뭐 PC 부분, 모바일 쪽 지금 두루두루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이런 이제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또 뭐 생활 가전 그리고 뭐 스마트폰 종합 IT 가전 기업으로 좀 인식이 되다 보니까 순수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영위하는 SK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그 이제 매력도 면에서 좀 이제 떨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패시브 자금들 자체가 역시 이제 시총 상위 기업 삼성전자에 지금 뭐 기계적으로 이제 유입되고 또 유출되는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인 이제 매력도로 봤을 때 이제 삼성전자의 그런 매력도를 좀 떨어뜨리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나 종목을 선별한다면 반도체 투톱 가운데서는 SK 하이닉스 꼽아주셨고요. 사실 그동안은 반도체에 대해서 저희에게 ETF 소개해 주셨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추종하는 ETF 여전히 괜찮다라는 의견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섹터 이슈 보겠습니다. 수급 이슈긴 한데 코로나 200의 편출입 종목이 엊그제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 코스피 200이죠. 코스피 200이요. 제가 뭐라 그랬나요? 코로나 200이요. 예.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세가 워낙 이제 가파르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계속 머리에 맴도나 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수혜 섹터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체크할 예정이고요. 코스피 200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편입 효과가 사실 어제 몇몇 종목군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계속 좀 기대를 갖고 볼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는 뭐 진입하기에는 적절치는 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보통 코스피 200 정기 지수 변경 시점이 이제 6월 달과 12월 두 번에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좀 앞으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6월과 12월이 있으면 통상 이 시점 기준 3개월 전에 편입이 예정된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뭐 통상 통계를 내보면 한 10% 전후 정도의 그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통계치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뭐 사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굉장히 좀 급등을 했었죠. 실제 코스피 전체 대비 편입 비중이 한 0.7% 되는데 이 정도면은 5천억 정도 순매수 자금이 유입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12월 9일 기점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데 지금 오늘이 11월 26일이니까 남은 거래일이 뭐 한 10거래일도 지금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가격 반영은 이미 됐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제 올라타는 것은 좀 부담스럽지만 이제 내년도 6월 달 또 정기 변경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한 3개월 전쯤, 그러니까 3월 달쯤이 되겠네요. 3월 달쯤에 그 시점에서 예상되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한 번쯤 우리가 이런 10% 내외 정도 이제 수익을 한번 기대해 보는 전략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내년 3월쯤에 다시 한 번 더 그 시점에서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군들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맛집 지도라고 하죠. 요거 보고 참고해서 이제 기관들이 그 ETF도 만들고 해서 기본적인 추종 자금이 있는데 사실 미리 움직입니다. 예상 종목들 지수 편입 전 한 3개월 전부터 매수가 가능하다 하셨으니까 기억해 보도록 하고 그때 여름에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진단 키트주 볼 텐데요. 이제 코로나19 확산세가 워낙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니 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도 지금 다시 재봉쇄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네, 진단 키트주와 함께 저는 백신 치료제 관련주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엮여 있는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체크를 받고 싶습니다. 네, 일단 지금 어제자 뉴스에서 좀 그 유의미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지금 남아공에서 새로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출현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돌연 변이만 32개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전개되는 양상의 흐름을 보면은 계속 백신이 나와도 그것보다도 더 빨리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또 이런 어떤 우려감들을 지금 자아내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 오늘 이제 진단 키트주 대표적인 세 종목 시젠, 뭐 휴마시스, SD 바이오센서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다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확진자 수가 뭐 4천 명 돌파하고 이제 5천 명 근접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위드 코로나를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실시한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일일 확진자가 4만 명 이상씩 계속 나오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 뭐 7만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확진자 수가 폭증을 하고 있고 미국 역시 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시 11월, 12월 겨울철 접어들면서 확진자 수가 굉장히 급증하는데 이것이 새로운 또 변이 바이러스의 어떤 출현 이것이 기존 지금 백신을 뭐 무력화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장에 새로운 좀 변수로 지금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다시금 진단 키트주에 대한 좀 대응이 유효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원래 진단 키트주가 작년 3월 달에 굉장히 큰 급등을 했었고 또 코로나 치료제나 이제 백신이 나온다라는 소식이 나올 때는 하락을 했었다가 또 그것이 어느 정도 무력화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 다시 급등을 했었다가 또 다시 부스터샷에 대한 뭐 접종 얘기가 나오면 다시 또 하락을 했었다가 계속 이런 좀 파도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다시 일단 구간 자체가 확진자 수가 지금 다시금 재차 급증하는 국면에서 진단 키트 업체들 물론 이제 실적 자체도 지금까지는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이제 연속성에 대해서 시장이 계속 의구심을 품었는데 일단 뭐 오늘자 지금 기사에서 남아공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뭐 출현 이런 뉴스들이 다시금 좀 진단 키트주 쪽에 수급을 좀 몰리게끔 할 요인으로 작용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세 업체 중에서는 좀 휴마시스를 토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과 함께 디아트러스트라는 이제 새로운 그 진단 키트주를 이제 개발을 했고,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에 전략 납품을 하고 셀트리온의 어떤 유통망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 미국 정부 쪽에 지금 대량 이제 공급이 지금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시젠, SD 바이오 센서 다 함께 이제 움직이겠지만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좀 더 작으면서, 그리고 통상 이런 진단 키트주 쪽에 움직임이 나타날 때 가장 좀 상승 탄력이 크게 나타났었던 휴마시스를 좀 원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단 키트주 안에서 휴마시스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백신 치료제도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요거는 다음 주에 다시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유망주가 중요하고 유망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유망주 보겠습니다. AS 한 종목 짧게 할 텐데요. SK 지난 3일에 말씀 주시고 시세 분출이 한 엊그제 한번 있었죠. 그리고 수익률 한 5.6% 챙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지주회사 SK 같은 경우는 다른 대기업 지주회사, 뭐 지주회사 LG라든가 CJ라든가 그런 지주회사들과 확실히 좀 차별화된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당장 29일 날 SK 스퀘어 상장이 예정되어 있고, 이제 12월부터 SK 머티리얼즈가 상장 폐지되면서 이제 흡수 합병이 최종 완료가 되죠. 결국 이제 SK 이 정점을 향해서 계열사들이 지금 다 정리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바이오와 그리고 첨단 소재 이 투톱을 중심으로 한 2025년까지 기업 가치를 140조 정도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제 사측에서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일단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뭐 20조 원이 채 아직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요. 충분히 좀 이제 기대감 자체는 이제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현대차에서 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발표를 했었죠.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SK에서도 앞으로 충분히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나 아니면 고배당에 대한 부분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속 보유 의견이시고요. 네. 오늘의 유망주는 어디에 주목하세요? 고려아연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어제 뭐부터 해서 이제 카카오 그룹주들이 좀 좋았고, 또 2차 전지 소재 쪽들이 계속 좋았는데, 고려아연이 이런 아연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2차 전지 사업도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2022년 내년 10월부터 한 1만 3천 톤 정도의 동박 공장 가동 예정에 있고, 그리고 이제 전구체 사업 역시도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 고려아연 2차 전지 소재 업종의 관점에서 보자라는 의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상 고려아연 여기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망주였고요. 하나금융투자 반포 WM센터 박종환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출발성공투자도 여기에서 같이 인사드려야겠네요. 한 주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